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 흔들리지 않는 부는 어떻게 축적되는가? 20년 전 우리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연구 방법을 택했다. 즉, 미국 전역의 소위 부자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비싼 집에 살고 고급 차를 모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큰 부자가 아닌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던 중 우리는 훨씬 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상당한 부를 지닌 사람들 대다수가 부자 동네에 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한 이 사실들이 왜 그토록 중요한 걸까?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의 부에 관해 완전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는 수입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해마다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면서도 그것을 모두 다 써버린다면 당신은 부유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부유층의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일 뿐이다. 부는 당신이 축적하는 것이지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점에 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부를 축적하는 능력은 대부분의 경우 행운도, 유산도, 고학력도, 심지어 지성과도 관계가 없다. 부는 대개 근면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계획적이고 자제력 있는 생활 습성으로 얻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제력이다. 우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코틀랜드계의 자손들은 대체로 청소년기부터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하게 된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부모의 재산을 낭비하지 않는다. 스코틀랜드계 사람들은 근검절약, 자제, 경제적 성취, 재정적 독립이라는 그들의 가치관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교육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가치관들은 자수성가한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어떤 이들은 불행하게도 음식이나 음료, 양복, 손목시계, 자동차와 같은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일상용품에도 남다른 취향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는 경제 능력을 상징하는 물건을 구입하는 쪽이 훨씬 쉽다.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시간과 돈을 쓰다 보면 결과는 뻔해진다. 경제적인 능력이 낙후되는 것이다. 미국에 얼마나 많은 가구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일까? 미국 전역에 1억 가운데 5천 가구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2만 가구 중 한 가구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대부분의 백만장자가 연간 소득으로 500만 달러의 10분의 1도 벌어들이지 못한다. 이들은 대부분 5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백만장자가 된다. 대부분의 백만장자는 검소하다. 과소비 생활을 하면서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다.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첫째, 당신의 부모는 매우 검소했는가? 둘째, 당신은 검소한가? 셋째,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보다 더 검소한가? 이 마지막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 부를 축적하는데 가장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은 그 자신도 물론 검소하지만 배우자는 한층 더 검소하다. 매일 규칙적으로 조깅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대개 건강해서 조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건강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자들은 경제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이들은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프렌드와 그의 부모는 투자를 통해 재산을 모으는 것의 장점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프렌드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다. 그는 투자할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평균적인 가정에 비해 6배나 되는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어째서 투자할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가? 프렌드는 미국의 평균 가정이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아이들의 1년치 사립학교 교육비와 대학 학비로 지출하고 있다. 프렌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값은 모두 합쳐서 13만 달러가 넘는다. 재산세로 매년 1만 2천 달러가 넘는 돈을 낸다. 한 해에 주택융자 할부금으로 내는 액수는 총 3만 달러가 넘는다. 또한 프렌드의 양복 중에는 한 벌에 1200달러나 하는 것도 있다. 프렌드는 투자 이익에 관해서는 둔감하면서도 소비 욕구는 굉장하다. 그의 부모는 투자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면에서는 프렌드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부모는 이러한 무지함을 자식에게 물려준 것이다. 1년이 365일이므로 그들이 피워 없애던 담배는 연간 약 105갑이나 된다. 그리고 약 46년간 담배를 피웠으므로 그들이 평생 동안 피운 담배는 약 5만 370갑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부가 평생 담배값으로 낭비한 돈은 얼마나 되는 걸까? 약 3만 3,190달러이다. 이 액수는 그들이 살던 집값보다도 더 큰 금액이다. 프렌드의 부모는 자신들이 담배에 낭비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들은 단지 푼돈이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푼돈을 계속 쓰다 보면 큰 지출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적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면 훗날 큰 투자가 되는 것이다. 아직 부자는 아니지만 언젠간 그렇게 되고 싶다면 당신 가정의 연간 실현소득 중 2배가 넘는 주택융자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주택은 절대로 구입하지 마라. 렌지는 재산을 모으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성인이 되면 되도록 이른 시기에 돈을 벌어 투자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고등학교 시절 소위 재능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보다 빠른 속도로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검소함은 중고차를 선호하는 구매인 집단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된다. 검소하면 투자할 돈에 토대가 마련된다. 사실 이 집단 사람들은 연간 소득 중 상당히 높은 비율을 투자하고 연금에도 많이 투자한다. 이미 여러분도 예상하고 있겠지만 중고차 쇼핑 구매인 집단은 PAW 비율이 가장 높다. 소득을 급격히 올릴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부자가 되라는 것이다. 절약이라는 수비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중고차 쇼핑 구매인들이 부자가 된 비결이다. 이들은 자신을 성공적으로 수비함으로써 많은 이웃들이 택하고 있는 과소비적 생활의 방식에 전염되지 않도록 해왔다. 이웃의 70% 이상이 그들이 버는 수입만큼 벌거나 혹은 더 많이 번다. 그러나 100만 달러 이상의 순재산을 지닌 이웃은 50%도 안 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돈을 지원받은 성인 자녀일수록 더 적게 재산을 모으게 되며 적은 돈을 지원받을수록 재산을 더 많이 모으게 된다. 이런 부유층 가정 출신들은
고급 상품과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로서 대도시 근교 고급 주택가에 전통적인 고급 주택을 사고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며 컨트리 클럽에 가입하고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낸다. 이들은 EOC에 관한 단 한 가지 규칙에 살아있는 예의다. 즉, 자신이 번 돈보다 남의 돈을 쓰기가 훨씬 쉽다는 것이다. 부유층의 다른 많은 자녀들은 PAW가 된다. 부모가 검소하고 절제하며 자녀에게 독립심뿐만 아니라 검소와 절제의 가치관을 심어줄 때 자녀들은 PAW가 되는 것이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생산성 있는 성인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할까? 정규 교육 외에 독립적인 생각과 행동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성취도를 소중히 여기며 책임과 리더십을 강조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대가가 없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에게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것이 경제적이기도 하거니와 장기적으로도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될 것이다. 저에게도 딸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기업 부사장이고 또 하나는 과학자지요. 우리 부부는 이 아이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이들은 많은 상속 재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많은 시간 동안 내 재산에 관해 생각하는 일이 없습니다. 러셀과 조셉은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만일 당신이 부자이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자립적인 성인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타인의 돈을 받는 문제에 관한 중점적 토론 및 행동을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왜 PAW의 많은 성인 자녀들은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그만큼의 재산을 모으지 못하는 것일까? 주요 원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부유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성인 자녀가 PAW가 되는 것은 그 부모들이 부유층 생활 방식에 따라 사치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 퍼져 있는 과소비를 생활 방식으로 선택해 살아온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를 모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대로 성인 PAW가 된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었다. 저는 아버지 유산의 유언 집행자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부자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당신이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녀들에게 절제와 근검절약을 가르쳐라. 챕터 3에서 다루었던 노스 박사의 사례를 보면 그의 성인 자녀들은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노스 박사 부부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었다. 간단히 말해서 노스 부부는 본을 보이며 가르쳤다. 자녀들에게는 검소하고 절제하는 부모가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주었다. 노스 박사는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배운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시하는 것과 부모의 행동 사이에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모순을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자녀와 손자들에게 유산 상속이나 EOC에 관해 되도록 말하지 말라. 빌리, 너는 집을 받게 될 거야. 밥, 너는 여름 별장을 받을 거고. 봐라, 너는 은식기 세트를 가져라. 라는 식의 구두 약속은 결코 하지 마라. 아이들이 모여 있을 때나 술자리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쉽게 잊어버리거나 누구에게 무얼 주겠다고 했는지 혼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들은 결코 잊지 않으므로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당신과 다른 형제들에게 그 탓을 돌릴 것이다. 잘못된 약속은 대개 불화와 갈등을 빚어내기 마련이다.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지 마라. 그런 것은 사랑의 표시로 주거나 의무에 대한 대가로 혹은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어라. 성인 자녀들은 압력을 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협상 책략을 쓰는 부모에 대해 애정과 존경심을 잃게 된다. 이런 식의 강요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달래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되는데 12살 정도 되는 아이들도 자니한테 자전거를 사주었으니 나에게는 외건을 사주세요 라는 식의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자니 형제는 사랑과 친절의 상징으로 선물을 받아야 하지만 아이들은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 부모를 조르고 억지를 부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형제끼리 서로 적대시할 수도 있게 된다. 만족하게 살고 때때로 웃으며 많이 사랑한 사람이 성공한다.